네? 정영길 선수 질문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간호사법 음흠. 통과 과정에서 음. 국민의힘은 전부 다 그 퇴장을 했는데 음. 그 퇴장화 중에 두 명은 음.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아, 이게 무슨 최연석하고 의미인지. 김혜지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네. 자, 일단은 감성이 넘치면 네. 민주당하고 동조해. 감성이 넘치면 네. 일단은 최연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인가? 일단 물음표가 찍히고요. 네.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당 거기 비례 1번이었죠. 간호사 출신.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때 그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의료봉사 갔을 때 그때 이제 와 안철수 사람들 했었던 그때 거기서 이제 간호사 출신 픽업하셔서 코로나에 수고하시는 뭐 이런 그때 코로나 전국이었잖아요 또.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1번으로 비례 1번으로 그렇게 했었던, 그러니까 국민의당 비례 1번이었었던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기타 등등에 보니까 누구야? 누구야 그러는데 그 누구야가를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나 같은 내 입장에서는 그래 간호사 하셨던 분이 나는 38년 동안 간호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법을 간호사 인권 증진 권익 증진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간호사 38년 하고 국회의원 지금 3년 차 이제 4년 차인데 3년하고 4년 차인데 국회의원은 아닌 거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말이야. 국회의원은 그 자기 특정 직군의 그 로비스트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간호사법이 간호사를 위한 거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많이 낮은 거지. 음? 그러면 이제 그 이 간호사법에 가지는 본질, 간호사법은 또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갈라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귀족 노동자가 있고 보통 노동자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듯이 이게 조직된 간호사들하고 조직 안 된 간호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최현수 군한테 누가 가서 공공의료 서비스 노조,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분이 어떤 입장을 가질까? 그러니까 나도 뭐 그때 그냥 길거리에서 몇 마디 나눠본 정도인데 이분 제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정책으로 입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일단은 이수진 그 민주당 의원이랑 간호사 출신 의원이랑 계속 이거 관련된 관대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생명 끝이지. 초선 때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재선, 3선 뭐 지역구 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그런 거야. 나는 간호사가 간호사 권익 옹호한다. 이건 찬성한다니까? 직군 대리를 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해. 찬성을 하는데, 근데 내가 뭐 열받는 건 뭐냐면, 최현숙 의원은 간호사 직능 단체들이 밀어놓은 국회의원도 아니야. 그냥 안철수 대표와의 인연으로 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들하고 어울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간호사 단체에 간부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그렇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어리버리되면서 간호사계의 그 메이저들하고 이렇게 감기는 거지. 그러니까 최영수 의원 정도의 나이브함이면 저 프로 정치인들에게는 갚는 건 1도 아니야. 그러니까 김혜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픽업을 해.
너무 황당했어 사실. 그리고 이제 약자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벌써 이 자스민에서도 벌어졌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간호사 그거 전에 봐. 간호사 중에서도 저쪽 입장을 가진 사람과 이쪽 입장을 가진 사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의 큰 문제는 직능별로 이 당의 입장이 결정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간호사, 장애인, 기타 등등에 있어서 우파적인 솔루션이 뭐고 좌파적인 솔루션이 뭐다라고 그게 있단 말이야. 응? 요번에 이제 우리가 전자경 사태 겪으면서도 시설에 대해서도 쟤네들은 탈시설이라고 있으면 탈시설에 반대한다 말고 우파들은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이 길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 이런 게 없고 담론을 저쪽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직능 대표를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저쪽 담론에 감겨. 그래서 본인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쪽이 간호사법이라고 하니까 뭘 한다 하면 그쪽에 감겨버리고 자기가 장애인인데 저기가 장애인을 위한다니까 감겨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좌관들도 저쪽 사람들이 이쪽 당의 보좌관으로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이거는 나는 최연수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도 문제지만 당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래. 그냥 한 번 저런 사람들이 돼 있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계속 생산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은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 우파 담론, 그러니까 담론을 해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도 저쪽은 막 보고 누려넣어주고 뭐고 단체가 있지. 그럼 이쪽 단체는 저쪽 단체에 비해서 저쪽을 반대한다고 단체가 있긴 한데 항상 저쪽 대비 이게 뭐지? 그리고 우파가 정치하기가 더 쉬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쪽에 간호사 단체가 10,000명짜리가 있으면 이쪽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10명짜리 단체 만들면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잘 비비면 된다고. 그 정도로 지금 우파가 헬렐레 해요. 저쪽 대비 무엇, 그러니까 저쪽에 언론 단체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또 역으로 있어서 그러면 이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버겁지. 버거운데 그 버거운데 좀 말조심하긴 그렇지만 그냥 형식적인 단체인 경우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를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명사 집단의 경우, 그러니까 명사 집단의 성격을 너무 많이 띄어. 명사 집단의 성격을 띠면서 그 활동은 없는 성명서 위주의 그런 조직들, 그러니까 조직 활동이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건 없이 상징적인 명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성명서 내는 수준의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쪽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직능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로 쟤네들이 나올 때마다 전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최연수, 김혜진은 너랑 나랑 뭐 김혜진 저번에 전장현 때도 많이 겪었잖아요, 영기 씨. 그래서 좀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길이랑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반말을 찍찍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그 존댓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김혜지, 그 최연수 이런 분들의 정치적 나이브함을 훈련시킬 그런 교육기관 또한 제대로 없다. 그러면은 그 각 분야나 기타 등등마다 어떤 게 우파식 담론이고 어떤 게 우파식 해법이다. 자유민주주의적 해법이고 시장 경제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쟤네들은 선하다로 포장돼 있는데 우리는 선하다라는 거로 포장돼서 솔루션이 나올 수 없다.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것도 박지민의 그 임대차 3법 같은 거 의도는 선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는 참혹하잖아.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그런 담론을 그럼 각 직능별로는 못 만든다고 해도 중앙당 차원에서라도 담론을 제대로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국회의원 공천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발생한다. 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